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인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2023년도에 대한민국 인재상이라는 걸 수상을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떤 사람이 받는 거고, 뭐 몇 명이 받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세한 내용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대한민국 인재상이라는 거는 분야별로 성취 정도, 봉사, 나라를 빛내는 사람들이 선별해서 수여하는 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육부에서 주최를 하고 있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에게 주는 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두 가지 정도로 되어 있고 창의와 열정으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과 실천을 통해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인재를 발굴 및 지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원 자격이나 선발 인원이나 이제 시상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이면 되고 만 15세부터 만 34세 이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고등학생 50명이랑 대학생 및 청년 일반인 50명으로 총 100명이 이제 수상을 하게 되고 딱 한 명만 국무총리상이랑 이제 300만 원을 수상하게 되고 나머지 99명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이랑 200만 원을 받습니다. 기간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좀 뭐 준비 기간 같은 게 다르긴 한데 자기소개서 같은 거를 좀 많이 써요. 저는 6개월 좀 넘게 준비를 했는데 2022년도에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 2022년도에는 떨어졌었고 2023년도에 합격을 했었어요. 신청하고 과정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해가지고 2022년도에 했을 땐 그 마지막 과정에 자기 PR 때 떨어졌었는데 그래서 절차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류 합격을 하면 그 다음 합격 발표가 나고 중앙심사랑 지역심사 이렇게 나눠져서 그런 걸로 이제 공개검증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끝나면 2차 서류 제출을 하고 추가 서류 같은 게 있어서 그게 붙고 나면 심층 면접, 이제 자기 PR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최종 발표가 나면 시상식을 하게 됩니다. 네이버에 대한민국 인재상이라고 치면은 거기서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온라인 접수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심층 면접 제일 마지막 자기 PR 시간이 제일 좀 힘들어요. 이제 심사 영역 같은 경우는 적혀 있는 거는 지혜와 열정으로 탁월한 성취, 창의적 사고로 새로운 가치 창출, 그리고 배려와 사회 발전에 기여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는 처음에 추천서가 있어야 이걸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려면 이제 학교장 확인이 있는 추천서이고 대학생이 지원을 하려면 이제 총장님이나 아니면 제가 공과대학이라서 공과대학장의 확인이 있는 추천서 내용을 적어주신 그런 추천서가 필요하고 청년 및 일반인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추천서 내용 같은 경우는 양식이랑 뭐 봉사 시간이랑 서명이랑 정확한 증명사항 뭐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 사항들이 엄청 많아요. 매뉴얼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것 같고 자기소개서 내용도 의견 충돌, 윤리적 행동 경험, 관심 있는 사회 문제 이런 게 엄청 정해져 있는 사항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지켜진 상태로 제가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공고문의 내용을 되게 잘 읽어봐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성적 같은 경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좀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제출을 할 때 역량기술서랑 자기소개서 이렇게 두 가지를 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역량기술서가 3,000자 정도 됐었고 자기소개서가 7,500자 뭐 이 정도 돼가지고 거의 10,000자 좀 넘게 작성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역량기술서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도 이제 자세한 매뉴얼이 적혀 있긴 한데 활동 경력이랑 주요 성과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3,000자 정도를 썼었고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적혀 있어요. 성장 배경, 가치관, 지원 동기, 꿈 이런 거를 포함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라. 그래서 사실 이 자기소개서를 내고 그다음에 한참 뒤에 심사가 이루어지고 지역 심사할 때는 좀 간단한 서류들 같은 검증 서류 같은 걸 제출을 해서 그렇게 복잡하진 않고 그 이후에 자기 PR 시간 준비하는 게 제일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 자기 PR 이제 심층 면접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갔을 땐 어디 대기 장소 같은데 한 20명 정도 앉아 있고 한 명씩 불러요. 그래서 대학생
따로 있고 일반인 및 청년이 따로 있던 것 같고 고등학생도 따로 있고 이래가지고 한 명씩 심사를 보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이제 대학생 파트에서 혼자 들어가서 심사관이 3명인가 4명인가 있었어요. 3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10분 동안 자기 PR 이제 심층 면접을 보는 거고 나머지 20분은 질의응답을 하는 거예요. 가장 좀 중요로 봤던 사항은 제가 느꼈을 때 본인이 진짜로 하고 싶은 방향이랑 그동안의 성과들이 정확한 연관성이 있고 이게 동일한 건지 이게 제일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자신감 있게 자기가 한 게 맞고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좀 많이 보는 것 같고 제가 했던 주제 같은 경우는 저는 코딩이랑 3D 프린팅 관련해서 교육 창업을 했어가지고 그 사업을 가지고 4차 산업 인재를 교육을 시키겠다. 발표 내용 같은 경우는 뭐 가정환경, 뭐 배운 기술, 공부 과정, 대학생활, 공모전, 창업 지원 사업, 창업 대표, 최종 목표 이런 거를 다 PPT에 녹여내서 10분 동안 자기 PR 시간 때 이제 얘기를 했었고 20분 동안 질문했던 거는 본인이 발표했던 거를 왜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부모님의 영향이 어떻게 좀 미쳤는지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이 뭔지 본인은 대한민국에 어떤 점을 기여했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런 성과를 어떻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활동들을 했는데 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고 주변 사람들이 본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는 뭘 할 생각인지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그 정도 그거를 20분 동안 봅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 합격했다고는 한 일주일에서 2주 사이에 최종 합격했다고 왔던 것 같아요. 12월 말에 12월 20 며칠이었나 크리스마스도 지나고 나서 이제 참석하라고 시상식 참석하라고 저기 세종에 불렀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미리 일본 여행 가는 거를 잡아놨어가지고 시상식에 참여를 못해서 그때 사진을 좀 못 찍은 게 좀 아쉽고 그때 사진을 못 찍어서 뭐 기사나 학교 뉴스 같은데 못 올라와가지고 그게 좀 아쉽고 추후에 이제 한 번 더 연락이 왔는데 그 대한민국 인재상 받은 사람들의 대상으로 뭐 교직원이나 아니면 교수님들이나 뭐 선생님들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한 5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추천서를 써주시고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이렇게 넣어주시기도 하고 했던 교수님이 계셔서 그 교수님을 추천해서 이제 지도교수상을 받게 됐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랑 똑같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해가지고 그거랑 같이 제가 학교 뉴스에 이제 뉴스도 나오고 뭐 학교 다른 센터에서도 많이 불러주시고 강연 같은 것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대한민국 인재상이라고 네이버에 치면은 바로 나오는데 거기에 공고문 안에 좀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고 다른 상이나 뭐 활동들에 대해서도 얘기할 게 있으면 다음에 또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